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어지는 트리오 네, 시리즈. 재즈에서 트리오가 가지는 매력 한번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드럼이 빠지고 피아노, 베이스, 드럼 자리에 기타가 들어오는 드럼이 빠지고 기타가 들어오면서 이게 멜로디가 더 강화된다고 할까? 멜로디 및 화성, 선율악기인 피아노와 기타가 같이 앙상블을 이루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 하는 포맷인데, 첫 번째로 준비한 아티스트는 넷 킹콜이에요. 넷 킹콜이 피아노와 보컬을 담당하고 기타리스트 한 명, 그리고 베이스 한 명, 이렇게 해서 트리오를 조직해서 넷 킹콜이 재즈 아티스트로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살펴볼 앨범은 더 킹콜 트리오 볼륨 1이라는 앨범인데요. 1943년하고 44년에 녹음된 곡들을 모아서 첫 번째 레코딩한 앨범인데요.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곡인 Embrace of You라는 곡을 역시 준비를 했는데, 43년도에 녹음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43년이면 넷 킹콜이 제가 알기로 2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레코딩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즈 뮤지션으로서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함께한 멤버는 기타의 오스카 무어, 베이스의 자니 밀러, 피아노의 넷 킹콜. 이 Embrace of You라는 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넷 킹콜 곡을 들으면서였는데, 넷 킹콜이 50년대, 60년대 막 이제 파퓰러해지기 전에 넷 킹콜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때의 피아노 연주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빌 에반스가 10대 시절에 이 넷 킹콜의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드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빌 에반스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그러니까 너무 두 가지 매력을 갖고 있어서 보컬리스트로서의, 그리고 팝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넷 킹콜이 유명한데, 그가 시작했을 때 이런 연주들을 했었구나. 이 곡에서는 넷 킹콜 보컬이 그의 경력 중반부 후반부하고는 좀 다른, 더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고 되게 담백하게 부른다고 할까? 그런 보컬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리듬과 솔로 두 개를 같이 도와주고 있고 같이 함께하는 기타리스트 오스카 무어의 기타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넷 킹콜 트리오, 이 초기에 이 기타, 피아노, 기타, 베이스 이 라인업의 트리오는 그 이전에는 이 라인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할 트리오 버전 그 포맷은 넷 킹콜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같은 피아니스트인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조지 거신이라는 앨범인데요. 1952년도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로컬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오스카 피터슨이 1949년도에 이 앨범이 나온 클래프 레코드, 나중에 이제 버브 레코드로 더 키워서 탄생하는 그 버브 레코드의 전신인 클래프 레코드 프로듀서가 노먼 그랜츠라고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먼 그랜츠의 눈에 띄어서 49년도에 뉴욕의 재즈 씬으로 이제 오스카 피터슨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 한 3년 후인 52년도에 오스카 피터슨 플레이스 조지 거신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포맷의 피아노, 기타, 베이스가 함께하는 이 트리오 포맷의 어떤 그 완성체가 탄생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는데, 52년도에 최고의 앙상블인 것 같아요. 오스카 피터슨의 아주 정갈한 피아노와 함께 베이스를 맡고 있는 레이 브라운. 이 레이 브라운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로서 향후 계속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 당시 기타리스트는 바니 캐슬. 50년대 이제 한 중반부터는 허브 앨리스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때 52년 앨범에는 바니 캐슬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부터 이 기타와 피아노가 이렇게 막 되게 통통 튀는 멜로디. 이 오늘 고른 곡은 Strike Up the Band라는 곡인데요. 당연히 조지 거신 곡이고요.
조지 거신 곡의 발라드가 아닌 이 곡은 좀 통통 튀는 되게 스윙감이 살아있는 곡인데 이들 트리오가 아주 완벽한 앙상블로 52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스카 피터슨으로서도 초기 근데 앞에 곡 킹콜 트리오가 연주한 버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포맷 킹콜 트리오가 시작한 이 포맷을 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굉장히 스윙감 있게 재즈답게 완전히 완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이제 40년대 네킹콜 50년대 이제 쭉 나머지 곡들을 50년대 곡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세 번째로 고른 아티스트는 역시 같은 피아니스트인 아마드 자말의 챔버 뮤직 오브 더 뉴 재즈라는 앨범이고요. 1955년 앨범인데 고른 곡은 I Get a Kick Out of You라는 곡인데요. 이분이 아마드 자말이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930년생이시고 아직 생존해 계세요. 몇 년 전까지도 공연하시는 앨범이 나오고 유튜브에 공연한 영상이 나오고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저는 텍스트로 처음 배워요. 그러니까 음악은 못 들어보고 그냥 텍스트로 그 명성만 들었던 이분이 크게 성공하는 건 이 앨범은 55년 앨범인데 요 몇 년 후부터는 라이브 앳 더 퍼싱이라는 앨범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굉장히 인정받는 성공하는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작은 피아니스트 그 스몰 콤보로서만 활동을 하셔갖고 현재까지 굉장히 트리오 포맷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이 앨범에서는 기타의 레이 크로포드, 베이스의 이스라엘 크로스비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 분이 이때쯤의 음악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이 분을 공부를 좀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딱 어떤 이미지로 이 피아니스트가 이때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통통 튀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것 같다는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피아노가 그렇고 이 레이 크로포드의 기타와 이렇게 둘이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느낌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50년대 곡 같지 않고 그렇다고 요즘 곡 같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 여타의 50년대 다른 피아니스트들 혹은 다른 재즈 뮤지션들이 하는 음악에 비해서 뭔가 개성이 탁 있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버전인데 I Get a Kick Out of You 이거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아주 그 요즘스러운 세련됨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여서 세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드 자말 피아노의 이 음색을 공간 개념을 가지고 그게 자기를 갖다가 그냥 경악시켰다, 덮쳤다. 네. 근데 아마드 자말 그 연주 들어보면 또 마일스 데이비스 얘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좀 이렇게 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은쟁반에 옥구슬 걸어간 제가 그런 느낌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네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실내악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매력 있는 트리오 포맷을 아마드 자말이 55년도에 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로 고른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리더가 피아니스트인 피아노, 기타, 베이스 트리오 포맷이었는데 기타리스트가 리더인 트리오 포맷을 한번 골라봤는데 텔 펠로우 저는 그냥 편의상 탈 펠로우라고 많이 부르는데 탈 펠로우의 1956년 앨범이에요. The Swing Guitar of 탈 펠로우라는 앨범인데 고른 곡은 Like Someone in Love. 이 함께한 피아니스트가 에디 코스타라고 저는 이 에디 코스타라는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원래 바이브로폰도 같이 치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고 비니 버크라는 베이시스트가 함께 했는데 이 탈 펠로우가 유독 손이 크고 손놀림이 빨라갖고 별명이 옥토퍼스였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이분이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좀 기골이 장대하고 손도 크고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자랐을 베니 굿맨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요절했던 찰리 크리스찬 이후에 나타난 그 리듬적으로나 멜로디적으로 아주 완성도 있는 기타리스트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기타를 관악기처럼 연주하는 스타일에 그리고 속주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고요. 이 앨범에서는 바이브로폰도 함께 연주하는
에디 코스타의 초년병 시절의 연주가 좀 담겨 있고요. 이 곡은 앞에 곡들이 한 3분대였는데 이 곡은 한 6분 42초 정도인데 기타리스트가 리더인 만큼 탈펠로의 기타로 쭉 시작해서 가다가 젊은 피아니스트는 에디 코스타의 솔로 그리고 베이시스트인 미니 버크 솔로까지 한 6분 40초대 편곡적으로 이렇게 요 트리오 포맷이 가질 수 있는 솔로들이 각각 살아나는 편곡적인 구성도 이 곡이 좀 기럭지가 있어서 그런지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의 그 연주고요. 다섯 번째는 빈스 과랄디 트리오의 1956년 앨범인데요. 고른 곡은 페닉스 파르텔이라는 곡인데 저는 방송에 주로 그 작곡하고 편곡하는 뮤지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난 이렇게 이 재즈맨으로 이렇게 퍼펙트한 앨범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 어깨동무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죠. 피너츠. 그 사운드 트랙. CBS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있어요. 찰리 브라운 하면 뭐 다 아실 우리가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앨범에서 라이너스 앤 루시 같은 그런 곡들을 그 사운드 트랙에 담김으로써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유명한데 이거는 그 전에 나온 그렇죠. 앨범이잖아요. 라이너스 앤 루시가 있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앨범은 1965년 앨범인데 그때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빈스 과랄디 음악을 듣고 저거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랑 찰리 브라운 사운드 트랙을 맡겼고 그게 완전히 그냥 전국 전 세계로 히트를 하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앨범은 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재즈 앨범이 마일즈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두 번째가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그 앨범이라고 하죠. 예. 그렇다고는 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로서 빈스 과랄디는 정확히 1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56년에 첫 앨범을 내는데 그게 빈스 과랄디 트리오고 이때 에디 듀런이라는 기타리스트와 딘 라일리라는 베이시스트와 함께 피아노, 베이스, 기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트리오 포맷 라인업으로 앨범을 냈던 거죠. 저는 이제 언젠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이렇게 낙서할 때 써놓은 말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세련돼요. 그리고 곡 진행이랄까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이 기타리스트 에디 듀런이 백킹을 넣는 거나 피아노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요즘스러운 모던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섯 곡을 한번 쭉 들으면서 제가 요번에 느낀 거는 아 내가 이 포맷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연주를 들어도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한 말이 있는데 요즘스럽게 느껴진다고 할까. 드럼이 빠져서 리듬이 빠지고 멜로디를 위주로 한 그 앙상블이 아 내가 이 포맷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트리오라는 포맷이 주는 매력이 가장 필요한 요소만 갖고 그렇죠. 멜로디나 화성적으로나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듣는 느낌으로서 뭔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피아노, 베이스, 드럼인 피아노 트리오 그리고 오늘 피아노, 기타, 베이스인 이 트리오 포맷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피아노가 빠지고 색소폰, 베이스, 드럼 이렇게 트리오 소니 롤린스 같은 분들이 자주 했던 포맷인데 그 포맷으로 해서 트리오 버전을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트리오 3탄 기대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